어떤 아이는 학원 하나도 안 다니고 인강만 듣고도 서울대 갔다는데 우리 아이는 왜 인강 활용을 하지 못할까요? 인강은 집중도 안 되고 효과도 없다는 우리 아이 도대체 왜 그럴까요? 물론 집이라는 환경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이유보다는 인강을 어떻게 들어야 집중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제가 최상위권 아이들이 어떻게 인강을 활용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장미진 원장입니다. 곧 겨울방학이 시작되는데요. 겨울방학 학원 고민 많으시죠? 혹시 전과목 학원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만요. 물론 꼭 필요한 과목은 학원을 다녀야겠지만 매일 하루 종일 학원으로 꽉 찬 스케줄은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방학을 보내고 나면 당연히 새학년 성적은 오르지 않습니다. 공부는 학과 습의 비율이 중요해요. 배우는 학이 1이면 익히는 습은 2 정도가 되어야 공부 효율성이 극대화됩니다. 그러니 꼭 필요한 과목만 학원에 보내시고 나머지는 인강을 적절히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어머님들 벌써부터 이 고민 되시죠? 원장님, 저희 아이는 인강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인강은 집중도 안 된다고 하고 작년에 결제해준 인강도 하나도 안 들었어요. 어떤 아이들은 인강만으로 높은 성적도 받고 심지어 스카이 대학에 합격하는 사례도 많다던데 우리 아이는 왜 인강 활용을 하지 못할까요? 오늘은 왜 우리 아이가 인강 활용을 하지 못하는지 그 원인과 함께 최상위권 아이들은 어떻게 인강을 활용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부모님들이 집은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니 인강을 듣는 것보다 학원에 보내는 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인강을 들을 때 집중이 안 된다고 하는 아이들은 사실 학원에서도 집중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집중력이 환경의 문제라기보다는 근본적인 학습 능력의 문제예요. 보통 초중고 아이들 집중 시간은 2,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20분 정도에서 집중력은 떨어집니다. 집중력뿐만 아니라 기억력도 10분 후부터 내려가기 시작하죠. 학교 수업은 45분, 그리고 학원 수업은 2시간 이상, 인강도 5, 60분 정도 되니까 앉아서 수업을 듣고는 있지만 애써서 노력하지 않으면 앞에 20분 정도만 집중하고 나머지 시간을 멍하니 날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인강이냐 학원 수업이냐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집중을 얼마나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집중력은 노력과 방법에 따라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어요. 인강 활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우선 인강의 장단점부터 설명드리고 그 다음 인강 활용을 잘 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사례와 인강 활용을 잘하는 최상위권 아이들의 인강 듣는 방법을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인강의 단점은 곧 장점이기도 해요. 즉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걸 장점으로 잘 활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강의 단점 첫 번째는요, 강의 수가 많다는 거예요. 보통 현강에서 30강 정도면 끝낼 과정이 인강은 5, 60강 정도로 길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단점이기도 하지만 장점이기도 합니다. 현강은 시간에 쫓기는 진도를 나가야 하기 때문에 간혹 내용을 건너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강은 필요한 내용을 건너뛰지 않고 디테일하게 담았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좋은 거예요. 인강의 단점 두 번째는 아이가 집중 안 하고 딴짓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강 들을 때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는 현강에서도 집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니 이건 인강을 들을 때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인강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지는 뒤에 말씀드릴게요. 인강의 단점 세 번째는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르는 문제를 매번 선생님이 도와주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의존력은 높아지고 문제 해결력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도움이 꼭 필요한 문제는 인강 게시판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질문 받아주는 어플도 있으니 질문 해결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께 질문하는 방법도 있고요. 인강은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아요.
인강의 가장 큰 장점은 수업을 듣다가 따라가기 어려울 때는 잠시 멈추고 다시 듣기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아는 건 빠르게 스킵할 수 있고 모르는 건 여러 번 알 때까지 들을 수도 있으니 나의 속도와 수준에 맞춰서 공부하는 게 가능하죠.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인강을 들을 때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단점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학생들이 인강 듣는 모습을 보면 45분에서 60분 동안 멍하니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요즘 학생들은 필기하는 것도 귀찮아해서 필기도 안 하고 팔짱 끼고 듣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또 반대로 필기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개념 수업 그 자체에는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개념 강의를 들은 후에는 대부분 공부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교재를 덮어버리죠. 조금 나은 경우는 남은 문제를 조금 더 풀고 마무리하는데 이런 방식은 인강을 듣고도 효과를 전혀 못 보는 방식이에요. 인강 수업을 들었다고 그 내용이 한 번에 머리에 남을 수는 없어요. 이런 방식으로 60강을 완강해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반면 최상위권 학생들은 인강 듣는 방법이 전혀 달라요. 최상위권 아이들은 모든 강의를 완강하지 않아요. 필요한 강의, 모르는 부분만 쏙쏙 뽑아서 선택적으로 들어요. 인강은 보통 개념 강의와 문제풀이 강의로 구성되어 있죠. 최상위권 아이들은 개념 강의도 필요한 부분만 듣고 문제풀이 강의는 거의 듣지 않아요. 문제풀이는 스스로 하는 거지 굳이 시간 낭비하면서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아는 거죠.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만 선택적으로 들으니 시간 낭비가 없겠죠. 그리고 최상위권 아이들은 인강 들을 때 3단계 프로세스로 들어요. 3단계 프로세스라는 건 인강 듣기 전, 인강 들을 때, 그리고 인강 들은 후 이렇게 3단계인데요. 첫 번째 인강 듣기 전 예습 단계입니다. 최상위권 아이들은 인강 듣기 전 반드시 예습을 해요. 인강을 포함해서 모든 수업은 핵심 위주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배울 내용은 많아지고 내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예습을 하지 않으면 수업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게 어려워요. 이걸 알기 때문에 최상위권 아이들은 인강 듣기 전에 반드시 예습을 통해 전체 내용을 먼저 이해하고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 뭔지 찾아서 그 부분만 선택해서 들어요.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우선 스스로 문제를 풀고 정말 안 풀리는 부분만 인강을 찾아서 듣는 거죠. 두 번째는 인강 20분 끊어듣기와 중간 리뷰입니다. 앞서 중고등학생들 집중력이 20분, 기억력은 10분 정도에서 낮아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인강을 5, 60분 연속해서 들으면 집중력도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최상위권 아이들의 집중 시간도 사실 비슷해요. 그래서 최상위권 아이들도 인강을 들을 때 20분 정도 듣고 잠시 멈춘 다음 배운 내용을 리뷰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요. 리뷰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까먹지 않도록 복습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20분을 듣고 잠시 멈춘 다음 이번에는 처음부터 배운 데까지 전체 리뷰를 다시 합니다. 누적 복습이죠. 이렇게 60분 인강을 한 번에 듣는 게 아니라 3번에 끊어서 듣고 중간중간 누적 복습을 해야 이해와 기억이 오래 간다는 걸 최상위권 아이들은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세 번째는 인강을 듣고 난 후 백지 복습 단계입니다. 앞서 보통 아이들이 인강을 듣고 나서 바로 책을 덮거나 문제풀이 후 끝낸다고 했죠. 최상위권 아이들은 인강을 들은 후에는 반드시 개념을 먼저 정리하고 문제를 풉니다. 인강을 듣는 동안 개념을 서너 번 리뷰했어도 그 내용을 까먹지 않았는지 백지의 개념을 요약해보는 과정을 꼭 거칩니다. 백지 복습이 끝나야 문제를 풀고 채점과 오답 정리까지 완료해요. 그리고 다음 강의를 듣기 전에는 반드시 지난 강의 내용을 누적 복습해요. 오늘은 인강의 장단점과 함께 보통 아이들이 인강 듣는 방법과 최상위권 아이들이 인강 듣는 방법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인강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기르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어요. 3단계 인강 듣기 프로세스와 선택적 인강 듣기를 잘 활용하면 시간도 절약하고 학습 효율성도 높일 수 있으니 모든 과목을 학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공부할 시간을 만들어가며
인강을 잘 활용한다면 알찬 겨울방학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주제로 다시 뵐게요.